안녕하세요. JCN 닥터솔산 이규현입니다. 일상 속에서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경우는 매우 흔하죠. 하지만 붓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마냥 가볍게만 생각해선 안 되는데요. 부은 부위의 통증이 심하거나 눌렀을 때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림프 부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니스병원 김헌 원장님과 함께 림프 부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강의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림프 부종이잖아요. 네. 림프 부종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은 편인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암 수술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순환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림프 부종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림프 부종,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림프 부종이란 림프관에서 림프액이 이동이나 생성이 문제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돼서 발생하는 건데요. 주로 부종이나 만성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1차성 림프 부종과 2차성 림프 부종으로 구분되는데요. 1차성의 경우는 림프계의 비정상적인 형성으로 발생해서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 이상이 없다가 성인이 된 후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차성의 경우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림프계가 손상되거나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네, 그럼 림프 부종은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기나요? 림프 부종은 림프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팔이나 다리에 발생하지만 신체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다리나 팔에만 발병한 줄 알았는데 신체 모든 부위에서 나타나는군요. 그럼 림프 부종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림프 부종의 발생 원인은 물론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림프계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암 수술 후 림프절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림프액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경우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수술로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림프계가 손상된 경우에 아니면은 암의 진행이나 재발로 암이 전이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림프 부종의 증상으로 암의 진행이나 또 다른 병의 증상을 알 수 있으니까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님께 네.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네. 림프 부종은 주로 어떤 암 환자한테서 자주 발생을 할까요? 저는 아까 주로 팔다리에서 붓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조금 가까운 곳에 암이 있어야 자주 발생할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성암 위주입니다. 네. 그래서 림프 부종은 주로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의 여성암 수술 이후에 발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림프 부종 환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서도 림프 부종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이제 방사선 치료로 림프절이 손상된 환자나 신장이나 순환기계 이상의 환자, 아니면 종양 자체로 인해 림프관이 막힌 환자 등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암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만성질환 등 여러 이유로 오랜 기간 운동이 제한된 환자라든지 화상이나 외상 후 연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환자, 정맥질환자 등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주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군요. 유방암 환자한테 림프 부종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림프 부종 발생 위험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그 암세포의 종류가 아닌 위치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 과정에서 암세포에 근접한 주요 림프계가 소실되면 해당 부위로 배액이 되지 않으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방암의 경우는 대부분 수술할 때 겨드랑이 그 림프절을 함께 절제하는데 손끝에서 오는 림프액들이 겨드랑이의 림프절로 배액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후 2차성 림프 부종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른 부인과 암 수술 과정에서도 사타구니 쪽에 림프절을 많이 절제한 경우에도 2차성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유방암 수술 후에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이유까지 알아봤는데요. 수술 후에 림프 부종까지 함께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림프 부종 알면 알수록 더 자세하게 질환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는 뭐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림프 부종에 관한 간단한 문제를 또 하나 드려볼게요. 만일 림프 부종은 온도가 높을수록 도움이 된다, OX. 저는 O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답은 X입니다. 네. 높은 온도는 부종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 등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상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림프에게 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 림프 부종은 압력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림프 부종 환자분들이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하면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기압과 온도가 떨어지면서 림프계 순환이 방해를 받아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좀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은 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 붕대를 착용하고 가급적이면은 뭐 림프 부종 마사지를 수시로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림프 부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집에서 쉽게 림프 부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림프 부종은 양쪽 팔과 다리 둘레가 2cm 이상 차이가 나면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집에서 쉽게 림프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피부에 주름이 없어지거나 우리가 이제 피부를 눌렀을 때 뭐 푹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또 몸이 이제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해당 부위가 붓고 뭐 쿡쿡 쑤시거나 관절의 통증이 같이 느껴지는 경우에 림프 부종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럼 림프 부종 환자들이 느끼는 초기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초기에는 통증 없이 사지 말단 부위부터 점진적으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다가 부기가 잘 안 빠진다고 느끼는 정도인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림프 부종이 진행이 되면 팔이나 다리를 눌렀을 때 피부가 잘 복원되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팔다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부 환자는 부종 부위가 있는 말초신경이 자극돼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그런 듯한 감각을 느끼는데요. 피부도 처음에는 약간 적색으로 변하고 열감이 발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만성이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각화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습진성 피부염이나 피부 박탈도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피부가 완전히 딱딱해지면서 섬유화되기 시작합니다. 원장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림프 부종이 아니어도 몸이 부을 수가 있잖아요. 림프 부종과 그냥 몸이 부은 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부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아니면 신장질환, 아니면 영양 이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전신 부종은 팔하고 다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붓는데요. 정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지방 부종일 경우에는 다리나 얼굴, 발목 등이 국소적으로 붓기도 합니다. 이들 질환과 림프 부종과 감별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암 수술을 비롯해서 2차성 림프 부종의 원인이 될 만한 병력이 있다면 림프 부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부었다고 해서 무조건 림프 부종으로 의심할 수는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진단으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원장님, 이 림프 부종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부종이 생긴 쪽하고 반대쪽의 팔이나 다리 둘레를 측정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때 양쪽 둘레가 1cm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가 림프 부종을 의심을 하고 일단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림프 신티그라피라고 하는 림프 부종 핵의학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걸 하면은 뭐 림프액이 잘 흐르고 있는지, 어떤 림프관이 막혔는지, 어디서 림프액이 역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영상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림프 부종의 진단을 내리고 진행 정도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높은 해상도로 자세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림프관 조영술을 실시하거나 네. 뭐 CT나 MRI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어떤 증상이든 병이든 단계별로 나타나잖아요. 림프 부종도 여러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지나요? 먼저 이제 0단계는 림프 속도가 정체되어서 묵직한 느낌을 느끼지만 외관상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1단계 정도가 되면 부은 부위에 압력을 가해 눌렀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부은 팔이나 다리를 올려놓고 쉬거나 잠을 자고 나면 붓기가 가라앉는 단계인데요. 네. 2단계면 부은 팔이나 다리를 올려놔도 부종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피부가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부은 정도가 더욱 심해져서 피부 경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림프 부종의 단계까지 알아봤는데요. 피부 경화가 많이 진행된 3단계까지 가기 전에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아나운서님 림프 부종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네. 제가 또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과연 림프 부종은 자연 치유가 가능할까요? 왠지 붓기니까 자연 치유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잠복기인 0단계는 자연 치유가 가능하지만 1에서 3단계가 되면 자연 치유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은 진행성 질환으로도 불리는데요. 림프 부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림프관과 림프 결절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림프 부종은 조기 치유가 중요하고 또 자연 치유로만 막 치유가 되긴 어렵군요. 네. 네, 원장님 덕분에 또 하나 알아갑니다. 붓기를 가만히 놔둘 경우에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솔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림프 부종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림프 부종을 치료해 봐야겠죠. 원장님과 함께 림프 부종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이 림프 부종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림프 부종은 이제 꾸준히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주로 시행되는데요. 뭐 압박 붕대나 스타킹, 기계 등을 이용한 압박 치료, 뭐 마사지요법, 완화요법 등을 통해 정체되어 있는 림프액을 물리적으로 짜내서 부종을 줄여주는 건데,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압박 치료나 운동, 이런 이제 보존적 치료를 1년 이상 시행해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선택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든 수술을 하기 전에 비수술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볼 텐데요. 림프 부종의 비수술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물리치료법이 있는데요. 물리치료는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치료로 뭐 압박치료, 뭐 마사지 치료, 운동치료 등이 있으며 초기 림프 부종이라면 이러한 재활치료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네. 특히 이제 자가도수 림프 마사지는 피부를 부드럽고 낮은 압력으로 마사지해서 정체되어 있는 림프의 흐름을 촉진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압박 치료는 부종이 있는 부위에 저탄력 압박 붕대나 압박 스타킹을 작용해서 림프액이 원활히 순환되게 하거나 부종이 증가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치료법이고요. 네. 이 외에도 뭐 유산소 운동과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스트레칭, 아니면 이제 점차적인 근력 강화 운동도 림프 부종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림프 부종에도 물리치료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초기 환자분이라면 이런 재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원장님, 이 림프 부종에서 물리치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리치료는 다양한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인데요. 해당 치료법들은 림프 부종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물리치료는 압박요법, 아니면 림프 흡수 마사지, 운동요법, 피부 관리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림프 부종 환자들이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네. 꾸준한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든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보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림프 마사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마사지와 다를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림프 부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마사지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받는 마사지는 일반적으로 받는 마사지와는 달리 아기를 만지는 것처럼 네. 낮은 압력으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음, 만약 림프 부종 환자가 근육층까지 자극이 되는 강한 마사지를 받는다면 오히려 림프계를 자극시켜서 피부가 붓는다든지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림프 흡수 마사지는 부종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국소 부위에 정체되어 있는 림프액을 흐름이 가능한 림프관을 통해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림프 흡수 마사지는 매우 약한 압력으로 특별히 고안된 방법이기 때문에 마사지는 부드럽고 천천히 해야 하며 림프액을 정확한 방법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통의 마사지는 세게 할수록 시원한데 림프 마사지는 조금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살살 해야 되는군요. 그럼 혹시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림프선 마사지 방법도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림프선이 분포되어 있는 부위 중 하나인데요. 다리의 효과적인 림프선 마사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펌핑 기법이 있는데요. 다리의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가볍게 림프선을 펌핑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원 모양 마사지도 있는데요. 다리에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기법으로 원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가볍게 압박합니다. 네. 이를 통해 림프액의 흐름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마사지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다리에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림프액의 흐름을 자극합니다. 손가락을 살짝 굽혀 압박하면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마사지 치료법도 알아봤으니까 또 다른 치료, 운동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운동 치료는 어떤 건지, 또 림프 부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운동은 림프액의 흐름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림프 부종 예방에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림프 부종 환자가 운동을 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근육의 움직임과 심호흡은 림프의 이동에 도움을 주지만 오히려 심한 운동은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 림프액도 더 많이 생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강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어깨 주변과 팔 아래에 남은 림프 경로를 확장시킴으로써 림프 부종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 수술 환자의 경우는 유방 절제술 후 손과 팔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술 후 골반 주위 림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다리와 발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운동 치료도 역시 천천히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군요. 그럼 이런 림프 부종의 비수술 치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비수술 치료 방법도 치료 효과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상황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진단을 받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건 몰랐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물리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원장님, 그럼 일상생활에서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꼭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첫째, 팔과 다리에 과도한 압력을 주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맥 주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셋째, 림프계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사우나도 금지합니다. 넷째, 림프 순환을 증가시키기 위해 목 주위의 마사지와 복식호흡, 그리고 자가 도수 림프 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원장님 덕분에 림프 부종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림프 부종은 붓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외모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할 경우 환자를 괴롭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림프 부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고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즉각적인 의사의 진찰을 받고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늦었을 경우에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질병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상태를 진단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림프 부종의 걱정에서 조금은 해방되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제니스병원 김원호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식사를 일찍 적게 먹고 식사 후에 2시간 정도 지나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붓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누운 상태로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